네,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근심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이분 모셔봤습니다. 마켓7 뉴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럼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하는 주제 3가지 먼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세계 최대 파묘 생산국 인도네시아가 오는 28일부터 파묘 수출을 금지하면서 전 세계 주요 식용유 가격이 급등할 전망입니다. 이에 울고 웃은 식품주 살펴보겠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현지 시간 26일 독일에서 동맹국 국방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관련 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군사 지원 문제를 다룰 예정인데 우리나라 방산주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모바일이 오늘 중국에 출시됩니다. 사드 이후 첫 중국 진출이란 점에서 주가 흐름 방향성이 투자 판단의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인데요. 저희 마켓7 3가지 주제 모두 다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오픈해 주시죠. 네, 봉쇄, 금지, 긴장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요새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3가지 단어 없이는 설명을 못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또 아쉬운 단어들, 좀 네거티브한 단어들이 이렇게 나와줬는데 인도네시아가 오는 28일부터 식용 파묘 수출을 금지하기로 또 했어요. 국내 식용유 관련주들이 일찍 상승했는데 이제 식품주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식용유 관련주들 흐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어저께 식용유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다들 급등세를 보여줬었죠.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가 이제 신흥국 쪽에 이제 팜유 관련해 가지고 이제 생산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팜유가 여러 분야에 사용이 됩니다. 뭐 우리가 식생활에 사용되기도 하고 또 산업용으로도 사용되기도 하는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이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콩 관련해 가지고도 생산이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뭐 해바라기씨인가요? 뭐 해바라기씨 관련된 식용유 그런 것도 뭐 이쪽 전반적으로 러시아, 네. 우크라이나가 30% 이상 차지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이슈가 있었고 또 인도네시아가 왜 팜유 수출을 금지했냐면은 지금 자국 수요도 조금 잘 맞추지 못한다고 해요. 약간 정치적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일단은 수출을 중단한다. 한 달 전인가요? 한 달 반 전인가요? 한 달 전인 것 같아요. 석탄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해가지고 한번 석탄이 난리 한번 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일시적으로 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저는 잘 몰랐어요. 제가 뭐 음식을 자주 하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네. 최근에 식용유 가격이 한 두세 달 사이에 한 40~50% 다들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한 2만 원 하던 것들이 한 35,000원, 뭐 어떤 거는 4만 원도 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저는 명절 때 받기만 했기 때문에 가격이 몰랐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 발생하다 보면 가격 상승은 더 상승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우리가 기름 없이는 음식을 거의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계란 후라이 같은 경우도 기름 사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거의 지금 현대 식생활에 뭐 과자라든지 또 배달하는 음식 대부분이 다 기름이 사용되는 거다 보니까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많다. 그래서 어저께 많이 오른 것들이 샘표, 뭐 샘표 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뭐 식용유로 유명하긴 회사고요. 그리고 CJ 제일제당, 대상 같은 기업이 급등세를 보여줬고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용유라든지 콩 관련된 것을 뭐 약간 이제 거래한다 이런 것들 관리한다 때 이런 기대감으로 또 상한가 정도를 마감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나는 받기만 해서 잘 몰랐지만 네. 식용유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운전을 하지 않아서 요새 이렇게 기름값이 급등한 줄 사실 잘 몰랐어요. 네, 그렇죠. 저희도 종목별로 이렇게 뭐 올라가고 있다 네.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실제로 체감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크게 와닿으실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샘표 그리고 뭐 CJ 제일제당, 신송홀딩스 급등세 보여줬고요. 자, 그럼 식용유, 라면, 식품물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는데 또 어제 K라면이 그 와중에 3월 수출 사상 첫 700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네. 라면 관련주 전쟁 장기화의 반사이익을 길게 얻을 수 있을까요? 뭐 전쟁 때문에 라면을 많이 사지는 않았겠지만 네, 우리나라와 다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K 컬처, K 문화 이런 부분들이 인기가 많으면서 라면 수출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특히 북미 시장 수출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농심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매출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얼마 전도 뉴스를 좀 많이 자주 접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그 라면 관련된 종목군들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요즘에 안 오른 건 아니에요. 약간 이제 그 농산물 식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기대감으로 인해서 라면 가격들이 그 관련된 기업들이 오르긴 했는데 라면이 참 그 지금 그 식품 원자재 가격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일단은 뭐 밀 가격 상승하게 되면 라면 원가가 밀가루 아니겠습니까? 100%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가 기름 을 튀겨내지 않습니까? 물론 일부 기업에서는 그 말리는 건식형 제품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튀겨가지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럼 기름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격 안정화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바로 가격 전가를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이런 기업들은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약간 신고도 해야 되고 또 분위기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실적에는 저는 그렇게 썩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농심이라든지 오뚜기라든지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좀 상승한다라면 조금은 비중을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라면 관련된 종목은 우리 국내외로 유가 좀 안정세가 있어야 조금 더 상방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 살짝 올라가면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어떠실까라는 그런 말씀 제안해 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방산주도 실적 장세라는 이렇게 키워드로 두 번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사실 방산주 같은 경우는 테마성으로 움직이잖아요. 네. 아시다시피 위에서 뭔가 이렇게 날아오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많이 움직이는데 오늘 현지 시간으로 오늘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 이렇게 방산주 크게 실적 발표가 예상되어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국방장관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이 우리 방산주도 움직여줄 수 있을까요? 방산주는 옛날의 방산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뭐 북한에서 어떤 무력 시위가 있었을 때 네. 뭐 반짝 상승하고 말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중소형 기업들은 아직은 좀 그런 게 없지만 대형 방산 업체들은 상당히 수출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해외 관련해 가지고 특히 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뭐 중동 쪽, 최근에 이집트 관련 수주도 소식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신흥국 쪽에서도 상당히 이런 무기 수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수출을 잘 해왔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유럽이라는 것이죠. 유럽의 지정학 리스크가 확대가 되면서 조금 이제 러시아하고 인접한 국가들이 대량의 무기, 국방력을 증진을 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 상당히 매력이 있다. 특히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미국은 뭐 첨단 기술 아니겠습니까? 뭐 비행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공급이 많다면 우리는 약간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봐서도 우리나라 방산주 예전에 테마성으로 움직이던 그때 그 시절과는 다르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수출 중심으로 아이템별로 한번 이 종목들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아까부터 말씀 나눴던 실적과 관련돼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적이 좋은 방산주가 있다면 지금 투자하기 좋은 방산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 항공우주 계속해서 주목해 보실 필요 있다. 특히 우리나라 그 헬기라든지 특히 소방 관련된 헬기 또 뭐 약간 뭐 관용으로 쓰이는 헬기 이런 부분이 다 수입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다 이제 국산화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계획도 잡혀 있고 그러면은 소방 헬기만 하더라도 한 200대에서 250대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이것을 전량 교체를 하게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수출 내수 증가에 어떤 기대감 있고 또 뭐 소형 전투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안정적인 수출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것 중에 이제 주목받은 게 이제 LIG 넥스원인데 젤렌스키 네. 대통령이 말한 게 그 러시아의 대전차를 부술 수 있는 무기가 우리나라에 또 있다. 네. 그걸 좀 공급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또 공교롭게 그 무기는 러시아 기술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부분 그만큼 어쨌든 외국에서도 인정을 받는 제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현대전이기 때문에
그 전투기라든지 뭐 미사일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술력을 인정받은 게 LIG 넥스원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안정적인 매출 증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언급이 됐을 때 이게 뭐야 했을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이게 뭐야 했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LIG 넥스원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 부분 방산주로 틈새 시장을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키워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오픈해 볼게요. 네, 게임도 경기 방어주로 우리 마켓세븐 여기서 또 마지막 키워드를 보여줄 텐데 게임주가 경기 방어주로 편입이 됐어요. 또 경기 방어주의 그런 성격을 많이 띠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경기 방어주라고 불려지고 있더라고요. 네, 오늘 펄어비스가 사더 이후 처음으로 중국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주고 내림세를 보여주던 펄어비스 오늘은 어떤 주가 방향을 보여줄까요? 게임기업 경기 방어주인가요? 네, 뭐 그렇게 기사에는 네, 계속해서 나오고 그렇군요. 있더라고요. 네, 제가. 네. 근데 뭐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게임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좀 가져볼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는데 펄어비스가 이제 그 검은 사막 모바일 버전이 중국 어떻게 보면 최근 판호 풀린 거 1호로 타겟이 되면서 상당히 주목을 끌었었죠. 작년 한 가을 이후에. 근데 막상 이제 중국 시장에 진출했을 때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중국이 지금 계속해서 좀 셧다운되고, 그러니까 경제가 코로나 봉쇄가 이루어지고 있고 코로나 봉쇄가 이루어지면 오히려 게임주들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중국 기업 규제가 좀 심하죠. 그래서 텐센트 관련해서 기업 규제가 좀 심하고 있고 또 게이밍 관련해 가지고도 규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이 매출 성장을 좀 둔화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기존의 지적재산권, 뭐 펄어비스가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은 아주 많지가 않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파급력을 좀 확산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제한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신작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조금 지연되거나 혹은 그런 이슈가 좀 약화되고 있다는 부분들. 거기다가 결론은 금리 인상이 좀 심해진다라면 게임주들은 여전히 성장주에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중국에 진출을 하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해서 지수 상방을 이끌어줄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사랑하는 그런 실적 좋은 게임주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없군요. 지금 게임주들이 왜 제가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냐면은 그 펄어비스도 마찬가지예요. 엄밀히 따지면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올라온 것이 중국 판호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 게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NFT라든지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온 거예요. 지금 모든 게임주들이 메타버스하고 NFT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를 너무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근데 막상 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페이스북이 메타 플랫폼을 이름을 바꾼 다음에 실적이 상당히 좋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실적이 좋지 못한 건 이해를 하겠지만 여전히 메타에 대해서 정의를 못 내려주고 있어요. 페이스북 자체도.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먼저 그런 것을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전 그건 아니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물 출회가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신작 관련해서도 저도 최근에 신작을 다운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냥 예전에 하고 있었던 거 계속 그냥 하고 있거든요.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신작 모멘텀이 계속해서 예전보다는 좀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들도 결국에 게임 회사들이 결국에는 그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보시면 최근에 뭐 NC소프트도 마찬가지고요. 뭐 크래프톤도 마찬가지고 뭐 카카오 게임즈 역시 말할 것도 없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형 게임사들이 좀 주목을 못 받고 있고 또 NFT 관련돼서 이슈가 되었었던 컴투스 그룹이라든지 뭐 위메드 뭐 주가도 보시면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저희가 봤을 때 게임주를 조정 시에 매수하는 관점은 상당히 위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게임주 조정 시에 매수하더라도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위험성이 돋보이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사랑하는 그런 게임주는 아직은 없다,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켓세븐 뉴스텍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